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 드립니다.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제가 오늘 좀 근엄하게 나갑니다. 예. 이렇게 딱 나가면 누군지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정원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아주 예. 답답하게. 어떻습니까? 참 이제는 별짓을 다 하시는군요. 예. 짜잔, 짜잔. 웃기지 않았어요. 민망해. 지금 국정원 진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최유한 평론가가 에휴. 선글라스를 끼고 또 장난감 총까지 드는 이런 무리를 계속 예. 하고 있어서 우리 무리를 빚었습니다. 예. 조합원님들 다 좋아해요. 왜 그래? 조합원님들께 이제 권총을 겨누는 이런 아니지. 사태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내가- 이 사태는 전적으로 최유한 평론가의 그런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럽시다. 예. 조준희 PD랑 상관없고요. 예. 여기 유지현 PD하고도 상관없어요. 오로지 제 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방송을 갖다 우리가 하려고 준비를 할 때 옌병, 옌병, 원세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께서 2심에서 원세훈이 3년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일부 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이 됐죠. 이거 유죄로 인정이 예. 됐었죠. 그래서 그때 이걸 완전히 씹어가지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네. 완전 나올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근데 오늘 그 원심을 깼습니다. 네.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해서 보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이메일이 증거능력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메일에 뭐가 들어있느냐 트위터 아이디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메일에 있는 트위터 아이디를 복원을 해가지고 복원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뒤져갖고 더 많은 글들을 찾아내서 증거로, 추가로 예. 증거로 갖다 붙여서 2심에서 그걸 받아들여지면서 예.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이 성립이 된 더 건데 명확하게 되는 거지. 된 건데 그 이메일을 증거로 인정을 할 수 없대요. 아니 고등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에 뭐 오해했대요. 이런 거 여쭤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예. 인사 먼저 우리 그 조합원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은모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손모 변호사님. 예,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법무법인 진솔에서
변호사로 예. 활동하고 계시는 손은모 변호사님께서 네.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예. 주셨습니다. 네. 아, 근데 굉장히 훈남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름이 그래서 훈모. 뭐 예, 그랬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질문 지금 좀 드리자고요. 상황이요. 예. 네.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예. 이 도대체 원세훈이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크게 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아직 구체적인 판결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 오늘 지금 긴급 속보로 나온 것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 부분은 환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진행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트위터 계정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려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든지 예.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강제력을 띤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뭐 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여야 되는데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검찰이 항소심에 제출한 그러한 트위터에 관한 이 증거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논리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지 음. 일단은 이해가 가지도 않고 예. 두 번째는 선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선거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예. 국정원이 지난번 대선 선거 때 선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공개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결론을 따른다고 한다면 똥은 똥인데 지린 똥은 똥이 아니다 라는 예. 묘한 이야, 결론에 도달하는 진짜. 것으로 지리면 보입니다. 아니자. 예, 어, 예. 건더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야, 설사도 아니네. 네, 그거는.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 아주 명쾌한 해석, 아주 법리적인 지린떡. 법리적인 해석 감사합니다. 아니 굉장히 어디서 섭외했는지 진짜.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원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의 주제를 마카파라고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마카파 시리즈. 마카파 시리즈 3대 마카파를 얘기하면서 이제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국정원이 되겠죠. 자, 마카파 국정원. 지금 짜잔. 예, 보세요. 이제 국정원 원장이었던 원세훈 이번 기회에 선거법 위반 벗었는지 몰라도 동일 사안이 아닙니다. 해킹 문제는 그렇죠. 해킹 문제는 동일 사안 아니거든. 아니지. 이걸로 다시 잡아낼 다시 거야. 잡아낼 수 한번 있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을 네. 이태리에다가 수주를 해서 네. 그것을 발주받아서 네. 그것도 수주한 시점이 아주 교묘하죠. 네. 그 12월 네. 그 실제로는 처음에는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2년 2월 예. 2월에 첫 2월 수주를 했죠. 예. 첫 수주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4월 11일이 총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촉이 있었던 게 7월. 7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메일이 오고 갔던 게 12월 6일. 12월 6일 그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을 그렇죠. 때 그날. 그날! 네, 그날. 갑자기 바로 그날. 자기네들이 20명까지 지금 감청을 하고 있었는데 30명 더 더 늘려줘. 늘려줘. 그거는 이거지. 12월 6일 날. 네, 6일 날. 그리고 딱 나온 12월 11일 날 김하영이 잡히죠. 김하영이 잡히죠. 예. 그 좌익 교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하영이 잡히면서 뽀록이 좌익 나죠. 교수는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는 좌익 교수가 김하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아이디로 활동하던 김하영이 12월 11일 날 1일, 잡히고 11일. 선거는 12월 16일.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정황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일단 근데 여쭤볼 게 이렇게 해킹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사갖고 들여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감청을 했다. 이건 불법 아닙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어. 더욱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예. 도감청 기구를 왜 구입했으며 예. 더욱이 그 구입한 시기가 대단히 민감한 선거 선거 시기에 총선 2달 전? 그렇죠. 대선 10일 전. 바로 앞에, 대선 10일 바로 전. 앞에. 예. 더욱이 전번 야권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하는 날, 단일화하는 날. 바로 12월 6일. 12월 6일 날 그때 대대적으로 예. 사용해라는 이메일이 발송되고 그렇죠. 네. 예. 이런 것은 명백히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구입과 유지 및 그런 활동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뭐냐면은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예. 지금 우리 예. 변호사님께서 예. 나오셔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먼저 좀 아, 오바를 원세훈을- 해서 원세훈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원세훈을 잡으려고 먼저 예. 이거부터 먼저 여쭤봤는데 예.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정을 움직이는 거에 소문 날까봐 멀리 이탈리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중간 업체, 나나 시스템이라는 중간 업체를 끼고 구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사실은 다 이거 은폐돼 있었잖아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지난 7월 8일 이 이탈리아 그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그 이름이 해킹팀이에요. 해킹팀이라는 회사가 해킹팀이라는 회사가 해킹을 당했네? 아니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웃기잖아. 해킹 프로그램이 시원치 않아. 시원하다. 그 회사가 해킹을 당한 거 보면 그렇지, 웃기잖아. 좀 시원치 않은 회사야.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팀이 해킹을 당하면서 고객 명단을 다 공개가 됐어요. 그걸 또 우리들의 그 영웅이죠. 네. 그 어디야 위키 뭐지? 그 위키릭스. 위키리스크죠. 네. 위키리스크가 이거를 또 깠어. 깠어. 자, 7월 8일 날 고객 명단이 줄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FBI도 있고요. 어머. 외국에 웬만하게 이렇게 이름 있는 정보기관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이름 있죠. 그림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자 보시면 보이시죠? 노란 줄로 딱 보이는 것이 네. 바로 5163 5163 사우스 아미. 이렇게 돼 있네요. 저 보시면요, 5163이 뭐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5.16 쿠데타 하는데 새벽 3시에 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3시에 5.16 한강 건넜다 이거지? 한강 건넜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누가? 박정희가. 대통령의 아버지가. 네. 그래서 다카키 마사오가. 다카키 마사오가. 그래서 이게 중앙정보부를 흔히 지칭하는 용어로 해서 어쨌든 국정원이라는 거죠. 국정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기네 신분을 위조하기 위해서 몇몇 이름들을 사용하는데 군대를 쓸 때는 5163 부대 예. 이렇게 쓰고 예. 또 회사를 쓸 때는 뭐 무슨 출판사 이름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예. 뭐 그러면서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5163 부대고 5.16. 이거는 사실은 국정원을 아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외국은 다 명칭. 알아요. 외국 각 정보기관들은 예. 5163을 하면은 쓰면은 저거 한국에 있는 국정원이야. 잠깐만. 다 아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5163 부대라고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 까져 있어. 까져 다 나와 있어. 우리 5163 부대예요. 이래서 주소까지 있었잖아. 주소까지 돼 있잖아. 서초구 뭐 이렇게 다 있잖아. 그런데 무슨 첩보 활동을 이렇게 해? 아니 무슨 첩보 활동을 좀 이렇게 가리면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던 거야. 영화에서는 007이라든지 뭐 이렇게 톰 크루즈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첩보원들은 뭐 갑자기 싹 나타나면 싹 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전혀 아니야. 왜? 외국 예를 들어 유엔 특별조사가 났을 때 그거 쫓아다니다가 그쪽에서 뭐 쫓아온다 해가지고 사진 찍히고. 아니 그래도 다른 나라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따져가지고 뭐 그 계산하고 분석을 뭐 해보니까 아 이게 FBI인 FBI다, 것 같다 CIA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우리는 그냥 딱 5163 부대 이렇게 박아놨잖아.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모자를 국정원 이렇게 쓰면 똑같잖아. 쓰고 다니는 거야. 똑같은 거야. 너무 웃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를 우리가 지불했다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이 활동이 내 주머니 우리 세금으로 나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이게 8억 5,800만 원. 근데 여기서 얘기되는 이 그 프로그램의 형태가 RCS라고 해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인데 예. 이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형태의 해킹 프로그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유포가 된다 그러죠. 하나는 USB를 꽂아서 직접 퍼뜨리거나 예. 아니면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망에서 통신망에 예. 이렇게 해킹 툴을 밑에 이렇게 담고 있는 문자 그렇지, 같은 거 그렇지. 뭐 하나 딱 올려놓고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보내서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통신망은 우리가 다 뭐 가입돼 있고 이러니까 예, 이거 올릴 수 있는데 예. 외국 통신망이 못 올린다면서요? 외국에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호가 다르니까.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그 악성 코드 감염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자, 무슨 우리나라 잠깐만. 정보통신망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예.
무슨 간첩을 어떻게 잡으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간첩 잡으려고? 그런가 봐. 말을 그렇게 해. 우리나라에 있는 진짜. 간첩 잡으려고? 아니, 근데. 심지어는 그 국정원장께서 그러셨다며? 뭐? 간첩도 카카오톡 쓴다고. 카카오톡 만세! 화이팅! 간첩도 사랑하는 카카오톡. 그럼. 예,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북한은 독립적인 운영 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카카오톡 안 쓰죠?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쪽 국내 보안업체 안랩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이 만들었던 안랩의 백신을 안랩 시큐리티 모바일 2.0. 2.0 이걸 뚫어달라 그랬다. 이걸 뚫어달라는 거야. 이상하다. 안랩 V3 안랩은 우리나라밖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면서 봐. 간첩이 이걸로 이렇게 막고 있나? 간첩이 막고 있나 보다. 간첩이 어. V3를 다운받아 V3를 돈 주고 사서 세상에 야, 웃긴다. 꼼꼼하기도 해라.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제일 내가 깼던 게 뭐냐면은 국내용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덱도 갤럭시잖아. 계속 뭐 덱도 갤럭시잖아. 자기는 뭐 애플이라고 안전한 나는 줄 알아? 아이폰이야 아이폰.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은 뭐 말 안전한 줄 걸지 알아? 마세요. 여태껏 정보가 다 얼로 새 나간다 그랬지 되게 전화해서 새 나간 거 아니야 지금 봤더니. 미치겠다. 그 하여튼 갤럭시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버전이 업될 때마다 깨주세요. 깨주세요. 심지어 6 같은 경우는 녹음도 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서는 간첩 때문에 간첩이 삼성 거 쓰냐? 야. 그리고 정말 또 재밌는 거. 삼성 대단해. 간첩에게도 전화기를 공급하는 삼성입니다. 예. 이거는 개인적인. 자, 그거 알아요? 뭐요? 맛집 블로그? 아, 맛있는 진짜. 떡볶이집. 맛있는 떡볶이집. 떡볶이집. 그리고 또 야한 사이트, 포럼 사이트 있잖아. 그거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밑에 악성 코드가 붙어 있다? 그래서 뭐를 설치하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고 그냥 누르면 돼. 하면은 다 근데 틀리는 거지. 더 가증스러운 거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서울대 동창회 명부. 근데 왜? 이런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서울대 동창회 명부를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문제가 되는 물리학자님이 계셨던 거야. 저 천안함 때 그 전문가. 그리고 박사님. 그리고 또 아니 세상에 미디어오늘 기자 이름은 왜 사칭해요? 그 기자 이름 사칭하려면 제대로 좀 사칭하지.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조 법적 문제도 생각한 거 아닐까? 지들이? 법적 문제 생각하고 이 짓을 해? 조연호 그러면은 걸릴까봐 조연우 그랬던 거 아닐까? 어쨌든 그건 왜 사칭하냐? 그리고 진짜 가증스러운 것은 뭐냐면 야 메르스 정보는 활용하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진짜. 메르스 정보라고 야 진짜. 온 국민이 메르스의 공포로 떨고 있을 때 메르스 정보라고 하면서 악성 코드를 집어넣냐 이 XX야? 정말 하는 짓들이 어쩜 그렇게 저질스럽고 그냥 유치 찬란한지 정말. 내 세금 돌려줘. 내 세금. 아니 이런 것들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메르스 정보 북한이 메르스 걸렸나 언제? 메르스 안 걸려서 철저히 막았죠. 북한은 그랬대요. 미국은 막았대요. 메르스 환자 한 명 나왔던가? 예, 그랬다고. 그럼 미국을 뜬 것도 아니고 일본은 메르스 있지도 않았잖아. 글쎄. 북한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야? 어디 간첩 있어? 어디 간첩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간첩들을 잘 알았으면은 갑자기 간첩 명단이 30명이 늘어났나 봐. 미치겠다. 그것도 총선 대선 앞두고. 그 얘기도 있대요. 왜 예. 서울시 공무원 그 간첩 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 씨. 예. 유우성 씨가 항상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가 찜찜했답니다. 민변 변호사님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눈앞에서 마음대로 사진이 사진이 사라져버려. 삭제돼. 그리고 유우성 씨하고 이제 썸 타는 여성이 있었는데 둘만 카톡에서 왔다 갔다 얘기를 하잖아. 예. 근데 뭐 서로 이걸 뭐 바깥에 공개할 거 아닌데 국정원 요원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여자친구한테 좀 잘해줘. 이 대사가 그대로입니다. 그치. 좀 여자친구한테 좀 잘해줘. 야, 소리 쫙 끼치잖아. 이게 뭐야, 이게. 혹시 여자친구 없어요? 아저씨. 에셋 아빠한테. 예, 저는 여자친구 많습니다. 예, 여자인 친구일 뿐이죠. 여자 사람? 예, 여자 사람일 뿐이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짜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정황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대북 첩보 활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대북 첩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변호사라는 것도 지금
이제 예. 공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람을 뚫어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기술자 아니고 변호사다. 변호사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있는 거예요. 예. 누굴까? 이 변호사가 누굴까? 혹시 난 당신 떨어뜨리려고 왔습니다. 이 사람도 변호사인데? 그렇지. 그리고 가장 막강한 상대인 사람도 변호사잖아. 그렇지.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변호사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그 대상이 저는 아니겠지요. 예. 당연히 위법하고 불법한 그쵸. 초헌법적인 행태가 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치 독일의 그 나치 정권의 개벨스, 예. 우리 오공 정권의 허문도 허문도 씨, 예. 그분들이 했던 행태들이 지금 2015년 인근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정보통신법 위반이잖아요. 이거를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전화기에 해킹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이런 젠장. 상상이 안 돼. 모든 근데 이 상상이 해킹 이상이야.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뭐 나와 있는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쪽 얘기를 보면 파괴하지 않는 한 예. 얘네들 이태리 업체가 그렇게 주장했다면서요. 휴대폰을 파괴하지 않는 한 이 해킹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 재산을 침탈하고 농락한 행위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실제로 몰카를 달았다는 이런 표현인데 이게 그럴 수도 있죠. 몰카를 단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예. 3G 이상 쓰지 마시고 예. 과거에 썼던 2G폰을 써야 예. 자기 개인 정보를 다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될 그 정도인데. 국정원 요원들 투지 쓴대요. 어. 실제로 예. 국정원 요원들은요, 이 자기들의 정보가 노출될까봐 이게 감청이 되지 않는 투지폰을 사용합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저도 있는지 봤는데요. 모르겠네. 그 투지폰 중에서 M사가 제작한 그런 그 투지폰을 쓰더라고요. 아. 여기서도 삼성은 까였어요. 삼성은 간첩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주는지 몰라도 국정원 요원들은 M사의 휴대폰을 애용하더라. 오, 그렇구나. 결국 이제 제 생각에는 예. 근본적으로는 국정원이라는 국가 조직을 국가 권력의 누군가에 의해서 그 권력이 사유화되다 보니까 네. 국정원의 본래 목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 반대로 예. 국가의 비협조적인 네. 국가라기보다는 정부의 비협조적인 정당 조직 개인에 대한 이 비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엄격하게 개인이 이렇게 해킹 프로그램 심어가지고 뭐 예. 정보 빼냈다 이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징역을? 구체적인 것은 뭐 여러 따져봐야 가지 되는데. 죄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는 그렇죠. 게 현실입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 개인 정보를 예. 수많은 수집을 개인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파는 예. 행위 다 거기에 대한 들어가 그 있죠. 법으로 처벌받고 있는데 예.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있고 웬만하면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봤습니다. 집행유예를 일부러 안 주고 안 주고. 개인정보법을 갖다가 뽑아내서 그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상대방의 어떤 비리를 그렇습니다. 캐내거나 이런 예. 것들을 해도 예. 거의 집행유예 이상의 예, 그런 그렇습니다. 형들을 갖다 살게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국정원 예. 전체가 지금 그 형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그럼 아니 봐야지. 결제를 해준 사람, 결제해준 사람이 원세훈이잖아요. 근데 다만 제 의견인데 예. 국정원 전체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당연하죠. 일부 팀만 일부 팀. 일부 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부 팀이 문제이지 저는 국정원 그 외에 나머지 많은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 예전부터 예. 우리가 항상 좀 불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군가 아, 날 난 지- 잘못을 별로 한 게 없어요. 아니, 난 잘못한 거 없지만 계속 지켜보고 그런 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 역시 국정원이 사찰하고 있다라는 거를 심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사실 그게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드러날 수 있나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딱 보시면서 이거는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개그 콘서트입니다. 저기 빨간 네, 원 오른쪽. 네, 빨간 원. 저 국정원 요원이군요. 예. 저분은요, 저 앞에 있는 민상토론에서
대학생이 막 김승현 씨가 막 질문하고 막 당황하고 다 웃어도 저분은 안 웃어요. 혼자서? 다 혼자서 다 체크하고 있거든. 풍자한 거죠, 풍자한 예. 거. 즉 이런 것처럼 국민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저렇다고 개그 콘서트를 갖다 못하게 외압을 넣고 경고를 때리고 네, 글쎄 말입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정말. 가지가지. 예. 자, 어쨌든 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는 논란들 이거는 그냥 좌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감청하는 방법도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제로 금전적인 어떤 그 손해까지도 끼치게 만들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 선거의 어떤 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지도 예. 철저하게 다시 수사를 해서 그 수사에서 다시 잡아넣을 거예요. 그치. 예. 원세훈이 이번에 오늘 빠져나간 사람들 예. 원세훈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밑에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빠져나간 사람들 두고 봅시다. 대표적으로 원세훈이 오늘 파기환송에서 했을지 몰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잊지 않습니다. 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옛날 지금 정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옛날 정권, 박정희 정권 때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1974년도에. 네. 그때 막 학생들 잡아놓고 막 사형 막 이제 사형 때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2살짜리, 그때 나이 22살이죠. 22살짜리 김병곤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김병곤 사형 하니까 그 젊은 친구, 그 젊은 김병곤이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펄떡 일어나더니 영광입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권력에 대해서 멋지다. 권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대한민국 국민들 많다! 대한민국 국민들 많다고. 나도 그래! 요한이도 진짜? 얘기할게. 셋인데. 2009년도에, 셋인데. 2009년도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실제로 인터넷 방송 통해서 최초로 얼굴 까고 이름 까고 쥐새끼 했어. 근데 집에 가서 아버지는 또 혼냈지만. 하여튼, 그때 예. 그랬단 말이야. 저기요. 겁 안 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예. 쥐새끼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 방송에 나오면서 그 날카로운 평론을 논리정연하게 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불러주지도 어려서 않고. 그런 거야. 아니, 불러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불러주지도 그랬고, 않아서? 그래서 그랬고.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 논리정연하게 이 비판하고 방송이 또 있죠. 아저씨. 일파만파 퍼져나가면 또 잘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겹냐? 예. 이제 갑자기 반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예, 하나잖아. 저한테. 자, 예. 다음 주제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카파 시리즈는요. 마카파 교수. 짜잔. 예, 마카파 교수 얘기입니다. 뭐야, 여기서 근데 어. 이름을 공개해도 될까? 이게 이름까지 공개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는 건 안 좋은 거라고. 강모 대학의 장모 장모 교수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알았던 게 아니고요. 퍼졌어, 이미. 제보가 다 들어와. 네. 저희들 이 방송 출연하는 거 아니까 네. 제보가 들어와요. 이 분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보내주시더라고. 맞아요. 예. 강모 대학의 예. 장모 교수. 예.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엄청나던 데는 진짜 솔직히 나는 그 문화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자, 엄청난지. 제 11회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11회 대한민국 디자인 예, 대상. 그래서 디자인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디지털 디자인 협회 협회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G 페어라고 하는 G 디자인 페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와 함께 만들어낸 그런 G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쥐새끼는 아니고. 그 뜻도 있네. 예, 그 디자인 페어라고 하는 것을 예.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런칭시키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디자인 관련 공모에 다 심사위원이거나 운영위원이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고 똑똑하고 논문만 잘나고 76편을 썼고 오. 그리고 물론 요즘 까발려져 있는 걸 보면 자기가 다 쓴 논문일까?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76편의 논문과 4권의 책과 수많은 수상 경력과 근정 포상까지 받은 포상까지 그리고 받은 결정적으로는 예. 한나라당 시절에서부터 정책 자문위원이셨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열심히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강모 대학의 장모 교수님. 예. 이 정도 되면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 되면
아시잖아. 이렇게 추앙하지 이렇게 추앙. 추앙이라기보다 사실은 숭배하나. 자 디자인계나 문화예술계는요 네. 공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자 되게 저는 중요하지. 사실은 제가 그 희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공모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써서 공연을 올려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다가 뒤늦게 뒤늦게. 나중에 이제 그 공동 수상으로 참 폼 빠지게 공동 수상으로 한 희곡상에 되면서 에이, 그래, 잘했어, 그러면서 그래도. 인정이 됐는데 그래 잘했어. 왜 그러냐면요 예. 공모를 다 틀어주고 있어요 교수들이. 아. 그 교수나 혹은 이런 문화 그치, 권력이라고 그치, 세칭 그치. 말하는 사람들이 예, 다 틀어주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전화도 오고 그런다. 뭐라고? 아, 이번에 작품 하나 내 거를 갖다 해주면은 다음번에 내가 한번 추천해주지. 이런 식이야. 와.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최소한 우리나라 희곡은 기껏 해봤자 이제 등단할 수 있는 통로가 한 6, 7개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그 6, 7개를 한 사람이 다 잡고 있질 않는데 이 사람은 이 경력을 보니까 거의 거의 대부분에 다 영향력을 다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공모 통과 물 건너가. 그리고 지금 설 이 수가 없는 거네. 제자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람이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하는 한국 디지털 디자인 그 협회에 네. 그 사무국에서 일을 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나를 갖다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 이런 그럼 거 아무나 안 당연하지. 시킨다. 아, 그래. 아무나 안 시켜요.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뭐 이런 그 곳들 있습니다. 재단들 거기에 대라. 사무국장 대라. 될까요? 예술인복지재단 사무국장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줄이 없으면 안 돼요. 줄이 없으면 예. 미디어 협동조합도 이제 줄을 대고 하면 어떻게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 줄은. 네, 알겠습니다. 그 줄은 조합원들이 줄이겠죠. 네. 그렇지만 재단은 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집어넣어가면서 네가 앞으로 어디 교수로 갈 수 있을 테니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논문 쓰는 거는 기본이고요. 네. 정말 똥꼬 알트라면 할특기까지 하는. 표현이 좀 적나라하긴 한데. 예,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교수직이 더 오게 되니까 평생 직장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야, 상태에서 그런 권력을 활용해서 네. 패고 뭐 기합을 시키고 난 깜짝 놀란 게 인분을 먹여? 인분을 먹이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 너무 놀랐어. 내가 솔직히. 때리는 걸로만 끝나면 몰라. 근데 제자를 시켜서 제자를 때리게 하고 때리게 그거를 하고. 아프리카 TV로 중계를 하게 하냐? 중계를 하고 자기가 본다 이거지. 변태라고 표현하면 좀 자, 그렇고 뭐라고 해야 돼? 비정상이지 진짜. 여쭤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대학에서 파면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문제는 교수의 직을 수행하면 안 될 사람 아닙니까? 물론 자질로 보면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재직하고 있는 데가 네. 국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 사립대학이어서 강모대학. 예, 사립대학이고 심지어는 기독교 재단이에요. 예, 기독교 아이고 내가 교육 접근하게 잘했지. 아이고. 그래서 이 사립대학에 재직 중이신 분이라 결국 사립대학의 교수님은 이 교수님과 사립대학과의 개인 계약에 의해서 네. 재직 중이신 거니까 예. 제3자가 그 계약을 뭐 파기하라 뭐하라 할 수는 기본적으로는 없겠죠. 예. 예, 예. 그러나 그 재단 측에서 예. 학교의 명예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 이제 파면을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네. 근데 당연히 교육부 같은 데서요 네. 관리 감독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파면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 낼 수 있지 않아요? 교육부에 예. 당연히. 교육부에서 교수 일 개인을 해직하라 말하는 할 수가 없지만 예. 다만 이러이러한 위법한 사항을 한 사람이 당신네들에게 있으니 예.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 이런 네, 걸 할 수 그런 있는 의견 거예요. 제시는 할 수 의견 있죠. 제시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도 얼마나 큰데. 아 근데 너무 웃긴다. 왜? 대학에 그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교육부가 네. 그렇지. 이럴 때는 왜 안 해요? 아니, 다른 때는 말이야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무슨 그 세월호 사건에 뭐 어떤 의견을 표명했다 이런 교수에 대해서 징계하라 뭐 이러면서 막 압력 집어넣잖아요. 막 쏘잖아 막. 네, 그러면서 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인분까지 먹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걸 발동을 안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형평이 어긋나고 도저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힘이 무서워서 그 힘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네. 그 얼마나 지금 되겠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김성수 최의원. 예.
참고로 이제 저희 둘은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까 기독교 재단이라고 웃었던 것은 참 가슴 아픈 웃음입니다. 저는 하느님 잘 믿고 싶은데요. 쫓겨났어요. 예. 예, 제대로 안 돼서 쫓겨났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 아. 교수를 형사적으로 처벌한다. 그러면 어떤 혐의들을 가질 수 있나요? 일단은 폭행은 폭행. 들어가죠. 네, 아까 그런 사고가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 폭행 교사죄가 되겠죠. 폭행 교사도 있고 예. 폭행 실제로 직접 실제로 때리는 때리는 데도 때리는 있고. 있고 예. 논문 같은 것도 제자들 것을 자기 것으로 편취하고. 편취한 뭐 지금 현재 밝혀진 거에 보면 프로젝트를 딴대요. 네.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거기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슈킹을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슈킹. 심지어는 자기 여제자한테는 어. 용돈도 주고 오피스텔 빚까지 비용도 내주고 다 대주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대로 또 네. 처벌을 받겠죠. 또 다른 처벌이 충분히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뭐 횡령, 하면 배임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충분히 있겠고.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형을 얼마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판사가 아니라 판사 형을 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한 3년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죄가 아닐까요? 근데 의외로 실제 재판에 가서는 2만 원짜리를 소매치기 한 사람이 예. 5년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특정 경제 가정 처벌법 위반으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 여수 차례가 전과가 누적이 되다 예. 보니까 그 스캅을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반면에 국민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고 아까 그와 네. 같은 아주 치졸한 범죄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재판에서는 삼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별로 큰 처벌을 받지 않는 아니, 게 이 사람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픈 척 해가지고 맞아요. 재벌 저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또 너무나 이런 부분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머리가 좋아? 1억을 공탁을 딱 해버렸어. 이거 가만히 둔다면서요? 설명 좀 해주세요. 1억을 공탁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피해자에게 합의를 직접적인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예. 피해자를 위해서 자기 성의껏 일단 합의를 못 보니까 못 봤으니까?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하겠다. 맡기니까 찾아가라 어. 그런 취지입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머리 좋다. 이렇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감형의 사유가 된다면서요. 물론입니다. 미치겠다. 어머. 진짜 머리 좋다. 그리고 예. 3대 로펌에다가 우리 변호사님은 3대 로펌은 아니시죠? 한 30대 안에 껴서 이렇게 이제 3대 로펌에다가 예. 이제 자기가 이 사건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너 각오해라 이렇게 또 협박을 또 했다. 또 했대? 그건 또 다른 범죄니까 예. 협박 행위로 또 다른 고소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건으로 다 고소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나 아무튼. 진짜 궁금한 게 예. 그렇게 머리 좋고 예. 똑똑하고 예. 사회적 영향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좋은 일 하면 더 이름이 더 알려지고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할까? 좋은 일을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처럼. 그래요? 예. 애도 잘 키우기 힘들어요. 자, 어쨌든 이 이렇게 마카파 잘라버려. 교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병리적 현상 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권력이 쥐어지기만 하면 그 권력을 행사하는데 정말 거침이 없군요. 무서워 진짜 그런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문화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마카파 문화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우리 그 손은모 변호사님께서 지금 사실 네. 전공처럼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 문화예술위원회랑 싸우고 계시죠? 문화예술위원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 권력이 돼버린 문화예술위원회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어떤 여쭤봐야 돼. 건으로 어떤 지금 상황으로? 소송을 하고 계신가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일인데요. 예.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한팩이라고 한국공연센터가 있습니다. 예. 한국공연예술센터. 예. 여기도 재단법인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관할하는 게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 예. 대학로 예술극장입니다. 가봤어요. 예, 아르코. 그런데 작년이 이 서울연극협회에서 주최하는 서울연극제가 작년에 35번째였습니다. 예, 그렇죠. 35번째였죠. 예. 35번째를 주최를 올해가 36번째인데 예. 작년에 대관 신청을 미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통 10월에 이렇게 항상 하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 7, 8개월 이상 전에 하는데 대관 신청을 했는데 5년 동안 해왔던 이 대학로의 아르코 예술극장 대관이 를
이 탈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심사에서 대법원을. 탈락시켰어요. 특별한 사유 없이. 예.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왜 이제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 대종 사유가 그거였잖아요. 예. 서류 작성 서류 미비. 미비. 예. 그리고 뭐 이전에 뭐 했던 그 사업의 그 성과 미비. 네. 뭐 그리고 아니 또 35년 동안 해왔다며. 어. 근데 뭐가 미비해? 그리고 서류 작성이 미비. 실제로 서류 작성이 미비하게 되면 지금 관행처럼 해왔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다시 해서 오세요. 보통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하지 않나? 문해한도 이렇게 잘 알아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문해한도 이렇게 잘 알아요. 몰라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종상 시장식은 항상 세종문화회관에서 합니다.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각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상징성과 가치가 있습니다. 예. 서울 연극제는 35년 동안 예. 아르코 아르코에서 했어. 예술극장에서 했다는 게 일반인들이 다 아는 그렇죠. 상식입니다. 예. 그런데 서류 미비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1년 전에, 한 7, 8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서 작품이 결정도 안 예, 되잖아요. 작품은 이제 공모 과정에 있는데 예. 그 작품 써내지 않았다고 서류 서류가 미비라는 미비했다는 이유를 댄 에이, 겁니다. 진짜 그냥 그런데 그때 비틀어갈까 당시에 보다, 진짜. 예. 심지어는 그 해 것이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연극제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그랬습니다. 연극제는 예. 그러니까 2014년 11월에 예. 연극제가 있어서 10월에 집어넣을 때 아직 올해 것도 안 한 연극제인데 그 다음 해 거를 신청했는데 됐다게는 예, 걔네들은 맞습니다. 됐고 걔네들은 작품은 못 써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올해 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걔네는 됐어. 그리고 여기 연극제는 안 되는 거야. 네. 연극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극제인데 그거를 깠어. 그러니까 가장- 그것도 심사위원들을 활용해서 깠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자기들이 사실 이제 이 언론에는 서류를 미비했다는 예. 이유를 냈지만 그 관계자들이 기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라고 했냐면 예. 35회 그러니까 작년에 그 행사 때 세월호 관련 모금 활동이 있었는데 네. 그걸 서울연극협회가 방조 또는 조장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줄 수 없다. 요거는 예. 제가 너무 잘하는 게 예. 그때 그 연극이 레 미제라블이에요. 레미제라블이었어? 레 미제라블이라는 연극이 어떤 연극인지 아시죠? 알죠. 예. 뮤지컬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죠. 제가 그걸 항상 유튜브에서 그거 음악 Do you 들으면 hear the people sing? 이런 노래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항상 들으면서 정말 멋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뮤지컬이 아니라 이걸 연극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독특했고 예. 또 예술인 복지법이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50대 이상 사람들이 네. 실제로 설 무대는 없어. 그치. 설 무대는 그렇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생계는 꾸려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돈은 안 풀고 있어. 이게 문제가 됐는데 네. 50대 이상 사람들을 이 작품을 하면서 여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네. 그 사람들을 고용해 주는 거야. 좋은 건데? 그러면 좋은 작품 하지. 그렇지. 고용도 창출하지. 그러면서 감동도 주지. 그런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이 공연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야. 거기다가- 그런데 그 작품을 하면서 특히 안산 시민들까지 모셔와가지고 여기서 근데 그것도 그 서울 연극협회가 모금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이 목사님 또 양심 있는 목사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딱 손들어서 너무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한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세월호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기서 돈이라도 좀 모아서 걷어줍시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이 돈을 모은 거야. 그러니까 공연장 밖에서 공연장 밖에서 예. 그것도. 그러니까 그 영국 보고 너무 실제 그럼. 감동스럽거든. 감동스럽고 눈물 질질 나고 그런데 끝에 그 감동받은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래서 네. 공연장장 이거 밖에 나와서 네. 서로 해가지고 근데 로비에서. 아니, 그러니까 공연 근데 한게 아니잖아. 그때 갑자기 득달같이 공연예술센터 직원들 달려온 거야. 문을 풀어리면서. 그러면서 달려와서 여기서는 모금 활동 같은 거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때려치세요. 그러니까 서울연극협회 관계자가 막 달려가지고 아니 저희 이 분들이 관객들인데 그치.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건데 제가 설득을 해볼게요. 그래서 중재를 해서 예. 돌려보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돌려보냈는데 이걸 문제 삼아서 대관심사에서 까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해온 이 자체를 다 무효화시킨다. 예.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의혹이 있어. 그래서- 사실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예, 거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연극협회가 이제 그 예술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한 겁니다.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로.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좀 다급하다 보니까 알았다. 우리 합의하자.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6회는 대관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그 공문을 바꿔서 이제 서울연극협회는 고소를 다 형사고소를 취하죠? 취하지요. 취했어요? 취하했어? 취하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팜플렛도 만들고 이제 공연 준비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공연이다. 예, 이랬는데 그랬는데 개막식 이틀 전에 티켓을 판매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고 하루 전에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이유는 됩니다. 뭐냐? 이런 XX 같은 근데 봐봐. 이유가 뭐냐? 이거 뭐야? 모터가 2개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텐이라고 하는데 여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대극장에는 위에 이 천장에 이렇게 조명 달려 있듯이 네. 여러 가지 이동형 바텐이 달려 있어요. 이걸 움직이는 게 모터야. 이 모터는 굉장히 안전하게 돼 있어요. 고장이 나도 풀리지 않도록 딱 잠긴 장치가 있는 그런 모터.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네. 외국에서 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 외국산 모터가 딱 달려 있는데 이 모터가 하나는 그때 그 이상 작동을 했다는 거야. 예. 그렇지만 떨어진 게 아니야. 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모터가 달리는 브라켓에 균열이 있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거 다 고쳤어. 고쳤어? 다 고쳤어. 어. 다 고치고 심지어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점검해 보려고 했던 날짜가 3월 28일이니까 훨씬 전이었어. 예. 그랬죠. 그런데 한 달 이상을 그냥 다 공연을 하게 냅두다가 그러다 갑자기 개막식 하기 이틀 전에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전면 보수를 해야 되니 60개 나가라. 전부를 나가라.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극장의 안전성 문제다. 예. 근데 제가 이 정도 규모의 그러니까 제가 운영했던 그 공공 극장도 600석이 넘어요. 예. 예, 바텐도 비슷한 규모고 운영해봤잖아요. 본부장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그래서 직접 그 사람하고도 통화했어. 우리 기술 감독 했던 친구하고도 통화했는데 그러면 뭐 그거 안 쓰면 되죠 뭐. 네. 그 바텐 안 쓰면 되는 거야. 그 이게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니까. 그냥 바텐이 60개씩 달려있는 이유가 뭐냐면 60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거 쓰라는 다른 거 거야. 예. 잠깐만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작년에 고소가에 다 취하하고 네. 올해 서로 일이 잘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네. 여기에다가 인분 뿌린 뒤통수를 뺀 거네. 거죠. 인분 뿌린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소송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만든 이탈리아 MGM사에 네.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네. 회신을 답변을 해줬습니다. 받았어요. 봤어요. 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한국공연예술위원회부터 해가지고 관계자들을 다 형사고소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예.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그다음에 모 관할 경찰서에서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 문화예술위원회 네. 문제가 많아요. 이 네. 문화예술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네. 논문 지도교수라면서요? 저번에 예, 얘기 그렇습니다. 나왔던 예. 변호사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문화예술위원회가 이렇게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사고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서울연극협회에서 주최하는 서울연극제를 겨냥해서 모종의 공연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든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래서 개막식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개막식 못했고, 그렇죠. 폐막식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못했고, 공원에서 했습니다. 공원에서? 대극장 예. 작품 2개도 못했어요. 다른 곳에 예. 급하게 빌려가지고 그 중에 한 작품은 네. 1,000만 원어치 이상 팔렸는데 그걸 다 환불 조치를 그렇습니다. 했었죠. 맞습니다. 예. 그거 문화예술위원회 좀 갚아줘야겠다. 두 작품 씨. 중에 하나는 제가 근무하던 곳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네. 근데 그 중에 나머지 하나는 소극장에서 했어. 네. 규모가 전혀 맞지 소극장에서 않죠. 하느라고 내가 알기로는 그 공연에 오신 분들한테 전부 사과를 하고 막 이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공연을 했던 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새칭 말해서 우익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작품도 많이 하셨던 그런 연출가인데 이번 기회에 나도 이제 데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그런 상황이에요. 나도 이제 데모를 해야 되겠다.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그러네.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데 이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들을 이렇게 그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 뽑는 것도 문제지만 공연예술센터의 센터장도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센터장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데? 그 여자분이신데, 예. 그 기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혀, 센터 운영 자격은 상당히 미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분을. 아, 내가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는 이 문화에 대한 국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고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이제 이 여러 단체들을 재단들을 이렇게 두고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위원회 구성이 단지 장관의 그냥 위촉으로 다 끝나버려. 그리고 아. 예. 그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앉혀가지고 하는 그러니 거예요.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야 진짜. 아, 그리고 전 말도 안 최근에 된다, 진짜. 제보를 들었어요. 예. 무슨 제보를 들었냐면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네. 세 가지가 하나는 공연장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면서 대관도 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거, 공간 행정적인 서비스. 공연장. 또 하나는 지원을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기금을 갖다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차세대 예술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건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두 번째, 다시 말해서 예술가들한테 지원금을 나눠주는 이게 사실은 예술가를 줄서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자는 물론입니다. 거예요. 예. 아니 그 돈 못 받으면 사실 공연도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예, 너무 예. 비일비재한데. 물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전 검열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저도 예. 그런 소문은 조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을 애초에 입맛에 맞게 구성을 하고 예. 심지어는 특정 작가를 배제하라고 압력을 집어넣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아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연출가더라고요. 예,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을 까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아니 이런 권력들을 이렇게 남용해도 이거 법에 안 걸리는 이거 겁니까? 보니까 공단의 예. 전체 행정적인 상황을 그 정리하고 네. 그 일을 하고 두 번째로 기금 특히 돈 얘기니까 예. 이거 굉장히 돈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이런 일을 하고 네. 세 번째 차세대 예술인들 육성하고 이것도 역시 돈이 자금이 들어가고 네. 이거 다 이게 세금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돈 쓰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예. 잘못 쓰고 있다 또는 친분에 의해서 누구 자리에 앉히고 이거는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근데 지금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 국회에서 예. 교문위에서 감사를 하는 정도인데 예. 그건 지금 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이 시간도 부족하고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차제에 저는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예. 어떤 방식으로든 그 위원회와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내년도면 바닥난다면서요? 예, 그 이야기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왜 저번에 얘기 들었었어요. 제가 무슨 티켓 영화 티켓 하나에 뭐 무슨 기금이 들어간다 있죠. 그랬죠. 예. 문화진흥기금이 예. 있어서 그게 계속 쌓여져 있었는데 예. 지금 뭐 지금 안 제대로 걷어. 안 돼가지고 그 지금 쌓아놨던 거 다 썼다면서 지금 상황이. 새로운 세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기금을 그 탕진한 게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 사이에 7년 반 정도에 다 탕진한 거예요. 한 500억 이상이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다 빨아먹는구나. 예. 하여튼 어디에 돈만 쌓여있으면 아기같이 그걸 다 뜯어먹는 거야. 마지막으로 제가 예. 여쭤보고 싶은 거. 예. 지금 예술인 복지법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은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도 이 예술인이 죽은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김은하 씨, 네, 연극 배우. 이 최고훈법이라고 하는데 3년 전에 이 예, 시나리오 통과도 작가인 최고훈 작가가 창피하지만 밥과 김치가 있으면 나눠달라고. 네, 예.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예술인 복지법을 만들었는데 이 복지법의 문제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선언만 있지 구체적인 이 내용이 없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벌칙 조항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당시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예술인들 중에 월 수입이 100만 원, 예. 최저임금도 안 되죠. 예. 100만 원 이하가 56%, 예. 57%, 네. 50만 원 이하가 25%. 예. 그래서 월 수입이 100만 원 이하가 결국 92%가 절대적 빈곤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인 복지법의 문제는 뭐냐면 예술인들이 기본적으로 좀 배고파야 작품이 잘 된다는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을 말을 안 감안하지 않고 하는구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금전 기준으로는 연 12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실적 증명을 해 와야만 해주고. 아 미치겠다. 아니 우리 변호사님 방금 보셨어? 최고원법 이야기한 최고원 작가인데 눈물 막 흘려 글쓰고 실적 조항이 있고 아, 또 예.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예. 이미 그 사이에 굶어 죽는 거죠. 지금 김은하 씨가 죽은 다음에 예. 110억을 이렇게 예산으로는 확보해 놨는데 기재부가 꽉 틀어막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안 주고 있던 것이 풀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 이제 받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기금이 100억 원 이상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이 김윤아 씨가 작고하기 전까지 단 한 명도 수혜자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예술인 복지재단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 재단 대표면은 차도 나온다면서요. 연봉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예. 따로 자기 극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극장이 대학로에 가장 요지에 있어가지고 가장 상업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 들어오는 대관료만 해도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어요. 자기 그 사람은 저기 배고픈 줄 모르니까 실제로 배고픈. 그런데 사람은 왜 예술인 복지재단 대표를 하고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실제 예술인들하고 예. 예술 행정을 하는 분들하고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권력자들이야. 예술 다. 행정을 하는 분들은 엄청난 권력자들이에요.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배부리 살면서 예. 실제 예술가들은 배고파서 남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더욱이 예술은 복지법이 있는지 예술인들이 태반이 몰라요. 예. 알리지도 않아. 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그 복지재단에 모르는데.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아. 홈페이지에 놓으면 다라는 예,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 현실이어서 차제에 좀 더 신중하게 이 법을 좀 정말 예술인들을 살리고 예술과 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좀 개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잘 아는 분인데 예. 늘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예. 입버릇처럼 뭔 얘기하신 줄 알아요? 나도 젊었을 때 참 굶으면서 연극했고 이런 얘기하세요. 그래서 에이. 굶으면서 하는 사람들도 마땅하다는 거야. 그 논리로. 에이 그렇게 살지 마셔. 나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예술을 네. 아유.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근데 차기 문화예술위원장 후보래. 예, 말씀하세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우리나라는 지금 예술인 복지법도 있지만 단지 예술을 하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복지, 뭐 먹을 걸 주고 살게 해준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문화예술은 전 국민, 전 국가에 대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투자를 해야 그래서 됩니다. 제 생각은 사람의 문화에 투자예요.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국가에서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손은모 변호사님의 말을 마지막으로 예. 우리 마칩시다. 이게 예술가에게 투자하라. 이 말은 국민에게 투자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외국의 자원에 투자하지 말고 외국- 재벌에게 투자하지 말고 국민에게 투자합시다. 국민에게 투자하라고 엉뚱한 데다 돈 쓰지 말고 그냥 확 그냥 우리가 1년에 야, 진짜. 예산으로 쓴 돈이 한 400조 되잖아. 400조. 그렇죠. 예, 그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제발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투자할까 고민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고 그런 정부가 아이씨.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